제가 주목하는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주목하지 않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안동환 검사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는데 헌재에서 결국 이 탄핵이 통과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직무에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안동환 검사는 왜 탄핵 소추가 됐냐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성 씨죠. 검찰에서 유성을 간첩으로 엮었는데 이게 조작된 게 들통이 나서 결국 유성 씨는 간첩으로 처벌받지 않죠. 사법 처리를 받지 않고 다 무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유성 씨를 다시 기소하는데 외환거래, 불법적으로 외환거래를 했다. 그래서 외환거래 금지법인가 이걸로 기소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북한이나 중국에 자기 가족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송금을 해요. 근데 이 송금을 그냥 뭐 북한의 은행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브로커를 끼고 많이 해요. 근데 유성 씨가 이렇게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혹은 이런 브로커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복기소다. 그래서 유성 씨의 이 불법 송금 의혹이 1심에선 유죄가 나오는데 2심에서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아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판결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안동환 검사가 이제 불법적으로 송금했다. 이 혐의를 가지고 유성 씨를 기소한 그때 이제 부장검사였나 아마 뭐 그랬을 겁니다. 이 탄핵 소추를 한 건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녹음 파일, 약 10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입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명박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한 10년 전이어갖고 예.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MBC에서 보도가 불발이 됩니다. 그 당시에 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뭐 김재철 사장, 김장겸 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장하고 다 이제 저쪽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할 때거든요. 예, 비 오는 날에 소세지 빵이 잘 팔린다. 뭐 이런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창 그런 보도 할 때여갖고 2580에서 이걸 발췌했다가 제가 한마디로 킬됩니다. 까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이거를 그제서야 비로소 2014년, 15년도에 발췌했다가 까인 거를 5년 만에 2020년에 비로소 보도를 합니다. 그 보도 내용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검찰이 최근 이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국정원의 조작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시간 분량의 유성 씨 첫 재판 육성 녹음을 입수해서 분석해 보았더니 수상한 점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유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 재판, 당시 검사들은 간첩 유성이 조작이란 걸 정말 몰랐을까요? 먼저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11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화교이면서 탈북자였던 유가려 씨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던 친오빠 유우성 씨를 탈북자 명단을 빼돌린 첩자라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훗날 고문과 조작이 드러나 1, 2, 3심에서 모두 간첩 혐의가 무죄로 밝혀진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공안 사건과 달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2013년 3월 4일 검찰 측 신문이 시작되자 이시원 검사가 140개의 질문을 쏟아냅니다. 보고했어요? 반탄 부부장은 오빠 유우성에게 탈북자 신원정보 자료를 받아오라 이렇게 지시하던가요? 유가려 씨의 대답은 대부분 네라는 단답형이었습니다. 끝까지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오빠가?
증인이 이야기하는 예라는 거는 각본에 짜여쳐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지금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울음 섞인 예입니다. 2시간 뒤 시작된 변호인 반대 신문. 유우성 씨는 2012년 1월 설 명절에 북한 회령에 가서 보위부를 직접 접촉했다는 동생의 증언을 반박할 증거를 내밉니다. 2012년 1월 22일에 날짜가 박혀 있는 중국 연길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너하고 아버지랑 같이 설 내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가족 사진도 있어. 가족 사진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그 사진에 나온 거는 누구냐고. 그 사진은 귀신이 찍은 거야. 또 2012년 10월 북한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유가려와 유우성 둘만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진술을 반박할 사진도 제시합니다. 여기 증거 있는데요. 증거 사진 혹시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2012년 23일 날부터 아버지 3명이서 같이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이런 거짓말. 유가려 씨는 말문이 막혀 울음만 터뜨립니다. 그때마다 검사가 끼어듭니다. 변호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럼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인데 믿을 만한 거라는 거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증을 제시해도 검찰은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법정에 나올 때까지 오빠가 구속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교치소에 gat혀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게 갇혀 있다고요? 갇혀 있어요, 오빠 지금. 아, 며칠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오빠가 지금 갇혀 있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거라 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오빠랑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변호인들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알려주자 이번에도 검사가 직접 나서 반박합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 거짓말인 거 아세요 지금? 그 부분은 검사님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법에 의하면은 네. 가려 씨나 오빠나 한국에서 살 수 없이 절대로 추방돼야 된다. 그것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는 그러면서 계속 한국에서 보호할 것처럼 회유성 발언까지 합니다. 우리 증인이 이런 모든 내용을 얘기하고 중국으로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을지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다 못한 변호인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건 조작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아니 여기서 한번 법정에서 얘기해. 예의는 좀 그러니까 지켜주십시오. 사사건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그 검사가 계속 제지를 하거나 교묘한 언사로서 유가래의 허위 진술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데 이 주동이 돼가지고 오전 9시에 시작한 첫 증인신문은 자정 무렵에야 끝이 났습니다. 검사는 유가려 씨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오빠와 변호인이 무서워서 그런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보도 잘 보셨습니까? 좀 긴데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그 보도를, 그러니까 리포트를 두 개를 합니다. 이제 앞부분에 제 후배, 그 당시 이제 제 출입처에 이진 후배가 앞에 걸 했고 제가 이제 뒷보도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지금 보신 이 리포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보여드리냐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수법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인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면 유가려, 지금 이게 첫 번째 재판입니다. 예, 증거보전 절차라고 사실은 이제 재판이라기보다는 증거보전 절차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증거를 보전하는 판사 앞에서 그런 어떤 사법 절차인데, 아무튼 재판이라고 치고, 근데 이날 굉장히 치열하게 보면 그 검사와 변호인 측의 그 공방이 오가죠. 여기서 핵심은 유가려가 지금 국정원과 검찰에서 유우성 우리 오빠 간첩이에요. 저 여기 남한에 우리 오빠 간첩 활동 도와주러 왔어요. 보위부로부터 그렇게 지령 받았어요. 지금 뭐 반탄부부장 나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진술을 한 겁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이시원이 그렇게 진술을 받아서 지금 유우성 기소를 해갖고 유우성이 당시 구속돼 있는 상황이었죠. 재판을 받는 중에 한참 재판이 진행됐는데 변호사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가려 씨를 잘 달래기 위해서 겁먹은 것처럼 보여서
아니 오빠도 지금 이렇게 구속돼서 갇혀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씩씩하게 재판 잘 받고 있지 않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던 유가려 씨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오빠가 갇혀있다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황당하죠? 아니 우리 오빠 간첩이에요 그랬으면 둘 다 깜빵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유가려는 우리 오빠가 왜 감옥에 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오빠랑 한국에서 서울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오빠가 간첩이라고 얘기해야 나는 오빠랑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들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판사가 황당하니까 중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서울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요. 라고 하니까 변호인들이 그거 지금 거짓말인 거 아니야. 너희들 간첩인 거 확정되면 다 추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시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유가려 씨 끝까지 우리 한국 정부가 보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절차 끝나고 유가려 씨가 탈북민들 이렇게 들어오면 한 3개월 정도 하나원인가요? 옛날 표현으로 하나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언만 받고 추방시킨 겁니다. 딴 얘기 못하게.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조작된 사건이에요. 유가려 씨가 너 오빠 간첩이라고 얘기해야 너는 오빠랑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한국의 어떤 이런 민주주의 체제, 사법 절차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겁주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국정원, 검찰 뭐 이런 데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증거 보전 절차도 사실 조작이 하나의 수법인데 증거 보전 절차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내일 해요.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야.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재판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이 진행되는 게.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미리 증언을 받아놓는 겁니다. 이게 증거 보전 절차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이 급한 일로 반드시 외국에 나가야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미리 그 증언만 판사 앞에서 받는 게 증거 보전 절차인데 유가려 씨는 증거 보전 절차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정식 재판에서 재판을 하면 되는데 증거 보전 절차라는 전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유가려에 대해서 증거 보전 절차로 증언만 오빠 간첩이지? 네, 요 증언만 쏙 들은 다음에 이거 끝나니까 너 추방 나가. 이래놓고 재판한 겁니다. 유우성 사건을. 그렇게 재판한 사람이 방금 보신 이시원 검사고 이시원 검사는 다들 아시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갔으니 이런 사람이 공직기강이 생기겠습니까? 최근에 무슨 건강상의 이유로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물러났다라고 해요.